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동남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력의 100분의 1의 나라이고 인구수는 약 1,400만 명입니다. 말라위에서 형사사법 관련 기술 자문역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 박사님이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공병호 박사님께, 공병호 TV는 제가 사역하는 말라위와 미국을 방문할 때 가장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경제력을 지닌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인 말라위에서 2019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판결되어 지난 6월 23일 날 재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야당청 후보인 차켈라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행으로 얕잡아보는 아프리카 소국에서도 삼권 분립이 확실히 지켜지는 데 반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가 혹시 그냥 묻힐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봐서 어제 나온 BBC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위 관련 외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라위 부정선거 전모와 진행입니다. 2019년 5월 21일 날 말라위 대통령 선거에서 피터 무차리카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피터 무차리카 현 대통령은 194만 표, 득표율 38.57%, 그리고 2위가 차크벨라 후보 178만 표, 득표율 35.41%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습니다. 피터 무차리카 대통령은 올해 8순으로 미국 예일 법대를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귀국한 이후에 말라위의 외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었고 또 2014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위 차크벨라 후보와 3위 사울로스 칠리마 후보 측에서 말라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했다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날인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추가되기도 했고 또 TIFX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수정용 잉크로 투표지가 조작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날 무차리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하지만 6월 20일 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데모가 모이게 됩니다. 8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3일 날 마침내 말라위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선 무효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피터 무차리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5월 8일 날 최종적으로 말라위의 대법원은 2019년 5월 대선에서 득표수 중복 집계, 투표수 조작 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선거 절차상의 오류나 표가 갈취된 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은 아프리카에서는 대단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2017년 케냐의 선거 무효 결정 이후에 말라위의 대선 무효 결정이 두 번째 사례에 속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헌법재판소가 선거 무효 판정을 내린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존의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모두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되어서 모범적으로 6월 23일 날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6월 23일 날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마침내 재선거에서는 라자르 차겔라가 61.3% 그리고 피터 무차리카가 38.01%로 압도적인 표차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말라위보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100배나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은 4.15 총선에 사용됐던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보안 USB, 서버, 중계기, 제어용 컴퓨터 등 전산 장비들을 보전 신청해달라고 하는 변호인단 요구를 모두 기각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선거 관리에 관한 말라이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혹에 대해서 정직한 설명을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면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나무라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을 궁극적으로 지는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생산하는 최종 책임자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대단히 변칙적인 현상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득한 해명은 고사하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는 의도적으로 선거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의혹의 대상이 바로 한국의 대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검찰은 일체 선거 부정 사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중에는 재검표를 미루기 위해서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간힘을 다 쓰고 궁극적으로 재검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풍문이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밝히냐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6월 23일 날 대선 무효결정에 따라 가지고 재선거를 통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아프리카의 빈국 말라위의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정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상권분립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한국은 상권분립이 거의 와해되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선관위 관계자뿐만 아니고 법원의 판사들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공정한 그런 모든 일의 집행과 수행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부정선거가 판명되는 날 법원의 판사들과 대법원에 관계된 자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된 자들은 모두 다 법의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